안녕하십니까, 불트입니다. 저희는 저번 시간에 블레이즈 렌더 모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렌더 모드에는 크게 4가지가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 스태틱 SSR과 그리고 인터랙티브 서버 이 2가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 시간에 인터랙티브 서버 렌더 모드로 해서 블레이저 샘플 테스트 웹 앱을 만들었고요. 오늘은 가장 중심이 되는 program.cs 클래스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저나 ASP.NET 코어를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이 코드가 상당히 낯설 텐데요. 단락을 한번 나눠보죠. 자,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하나, 둘, 셋, 4단계로 만들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웹 앱을 만들기 위한 빌더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앱 빌더라고 부르겠습니다. 앱 빌더를 만들고 사용할 서비스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앱에서 필요한 서비스, 즉 기능들을 모두 다 추가를 해 놓은 상태에서 앱을 만들면 앱이 상당히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서비스만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앱 빌더를 만든 다음에 빌더에 사용할 서비스를 준비하는데요. 레이저 컴포넌트를 사용할 서비스를 준비하겠다. 그리고 인터랙티브 서버 사용할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블레이저는 레이저라고 하는 ASP.NET 코어에서 만든 문법을 따릅니다. 레이저는 하나의 코드 안에서 UI와 로직을 둘 다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신텍스, 즉 문법인데요. 블레이저가 나오기 전 레이저 페이지에서 레이저 문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블레이저는 레이저 문법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레이저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테일한 문법은 또 블레이저에서 안 되기도 하고요. 또 블레이저에서 되는 거가 레이저 페이지에서 안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레이저 문법을 블레이저는 따른다는 말이고요. 애초부터 블레이저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브라우저와 레이저의 합친 말이기도 합니다. 즉, 이 확장 메소드는 앱 빌더에서 레이저 신텍스를 사용할 준비를 하겠다는 말이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설명드리면은 이 확장 메소드가 만들어진 클래스로 가보시면 add laser components 안에는 아주 많은 서비스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정말 많이 이용할 내비게이션 매니저도 있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는 JS 런타임도 있고요. 그리고 인증을 사용한다고 하면 지금 누가 로그인 되어 있는지 정보를 알 수 있는 Authentication State Provider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프로그램 CS 파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사용할 서비스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앱을 만듭니다. 그리고 앱에 실제로 서비스들을 추가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앱에 예외가 있을 경우에 처리하는 서비스, 그리고 앱의 보안을 설정하는 서비스, 그리고 앱에 HTTPS로 리다이렉트 해주는 서비스, 또한 CSRF 공격 방지를 해주는 서비스, 그리고 이미지나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에 포함한 레이저와 인터랙티브 서버 렌더 모드를 실제로 주입하는 단락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앱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터랙티브 서버의 샘플 페이지 프로그램 CS 파일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태틱 SSR의 프로그램 CS 파일은 어떻게 될까요? 제 예상으로는 인터랙티브 서버를 사용하지 않으니 이 단락과 이 단락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뉴 솔루션에 블레이저
테스트 스태틱 SSR로 하죠. 이렇게 하고 same 디렉토리 그리고 .NET 9 웹앱 그리고 서버가 아니라 none으로 해야겠죠. none으로 했기 때문에 인터랙티브 로케이션에 per 페이지나 글로벌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샘플 페이지를 가지고 오고요. create. 자, 만들어졌습니다. program.cs 파일로 더블 클릭. 자, 보시죠. 우리가 전에 봤던 파일처럼 네 가지로 나눠서 보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인터랙티브 서버이고요. 다음 탭이 static SSR로 만든 프로그램 CS 파일입니다. 자, 보시면은 거의 다 똑같고요. 인터랙티브 서버 모드에만 이 두 가지 확장 메서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블레이저 스태틱 SSR 렌더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두 가지의 확장 메서드만 추가시키면 언제든지 인터랙티브 서버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네, 오늘은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템플릿에서 렌더 모드와 인터랙티브 로케이션은 제가 지금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은 코드 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블레이저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program.cs 파일에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서비스를 추가하고 앱을 실행하게 되면 사용할 이 서비스 때문에 실제로 www 루트 폴더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루트 폴더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map static asset 메서드 덕분입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폴더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도 map laser 컴포넌트 덕분입니다. 레이저 컴포넌트를 사용하게 되면 컴포넌트 폴더에서 어떠한 구조로 레이저 파일을 사용하게 되는지 그 구조를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은 app.laser 파일입니다. 자, app.laser 파일에 들어오시면 아주 익숙한 코드가 나오는데요. 네, HTML 코드입니다. 자, 우리의 시작은 이거는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app.laser 파일에서 시작하도록 블레이저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app.laser 파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헤드와 바디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헤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일 시트 링크와 그리고 뷰포트 그리고 유니코드 인코딩 설정 그 다음에 언어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한글을 기본으로 하는 걸로 바꿔볼까요? K로 바꾸고요. 그리고 스타일 시트는 골뱅이 에셋이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의 디렉토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www 루트 폴더에 이 파일을 가리키고 있네요. 즉 골뱅이 에셋 이 명령어는 www 루트 폴더를 가리키는 명령어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스타일 시트를 참조하고 있고요. 참고로 컴포넌트와 HTML 태그와 표시하는 방법이 같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레이저 문법에서 HTML 태그는 다 소문자이고요. 구성 요소, 즉 컴포넌트는 이것도 하나의 클래스, 타입이기 때문에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컴포넌트와 태그를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가 뭔지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바디 부분이 중요하죠. 바디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고 루트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의 블레이저 웹.js를 사용하도록 스크립트가 있네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스크립트입니다. 자, 그러면 루트
컴포넌트를 찾아보죠. 자, 앱.레이저 밑에 바로 루트 레이저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루트 레이저 파일로 들어갔더니 루터라고 하는 또 컴포넌트가 있고요. found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고 또 그 안에 루트 뷰 컴포넌트, focus on navigate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일단 우리는 앱.레이저 컴포넌트 안에 기본 세팅이 특히 헤드에 대한 세팅이 되어 있고 바디 부분은 루트 컴포넌트로 가는데 루트 컴포넌트 안에는 수많은 컴포넌트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디폴트 레이아웃. 우리가 레이아웃을 사용하는데 그 레이아웃의 타입이 layout.main layout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좀 알아주십시오. layout.main layout은 어디 있느냐? 이 컴포넌트 안에 레이아웃 폴더가 있고요. 거기 안에 메인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네,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메인 레이아웃으로 가보죠. 더블 클릭. 자, 여기에 왔더니 우리가 아주 많이 보는 div 태그가 보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내부 메뉴 컴포넌트가 있고 그리고 메인 태그 안에 body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내부 메뉴를 내부 메뉴가 있고요. 바로 밑에 있네요. 그리고 body, 네, body가 있죠. 자, 그럼 일단은 내부 메뉴 한번 가보죠. 내부 메뉴에 가면은 자, 또 수많은 태그들이 보이는데요. 뭔지 모르지만 내비게이션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로 가는 거, 그리고 카운터 페이지로 가는 거, 그리고 웨더 페이지로 가는 것.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바디로 가보려고 하는데 바디는 구성 요소가 아니라 프로퍼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했는데요. 앱 구성 요소에서 바디와 헤더로 나뉘고요. 헤드에는 여러 가지 구성들이 있고 그리고 바디는 라우터 구성 요소가 있고 라우터 구성 요소에는 메인 레이아웃 안에는 내부 메뉴와 바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메뉴에서는 페이지 이동을 도와주는 구성 요소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디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우리가 페이지 이동을 하면 컴포넌트의 페이지 폴더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렌더링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페이지 폴더 내에 4개의 구성 요소가 있고 페이지 이동하면 이 바디 자리에서 렌더링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서버를 시작하면 홈페이지가 나왔을 때 왼쪽에 있는 게 내비 메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것이 바디 부분입니다. Hello World, Welcome to your new app 이라고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보면 홈 레이저 구성 요소를 더블 클릭하면 페이지 타이틀은 홈이고 H1 태그로 Hello World 그리고 Welcome to your new app 똑같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운터도 마찬가지고 웨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운터 그리고 웨더 그리고 에러 페이지도 있네요. 에러 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내비게이션에는 없는데 에러라고 치면 이 에러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는데요. 프로그램 CS 파일 코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앱이 실행되면 어떠한 구성 요소의 순서로 렌더링 되어서 페이지로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앱.레이저 구성 요소는 꼭 필요하고요. 바디 프로퍼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부 메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커스텀 할 수 있고요. 이 안에서 다른 컴포넌트를 넣거나 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구조는
블레이저 팀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만든 샘플 페이지로서 여기서 응용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블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인핸스 내비게이션과 스트림 렌더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